두둥 진짜 6월 30일 맞죠? 엊그제 내가 6월 30일에 했더니 엊그저께 진짜 6월 30일입니다. 폭우가 겁나게 왔고 지금은 하늘이 말짱하고 밖에 애들은 비를 홀라당 맞고 그러다가 열심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땡땡이 언니야가 카페에서 복랑이 맛이 갔다고 얘기를 하셔서 요래요래요래해서 다 했는데 계속 그런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옛날 영상 보셨냐고. 그 다음에 옛날 글도 있는데 지금 하신 처치 방법 뭐 살균제를 해더라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사람이 빠졌어. 사람이 빠져가지고 구해주잖아요. 구해줘야 되는데 물에서 인공호흡 하는 거야. 어프 하면서 물에서 안 건져내 놓고 그 상황인 거예요. 방울복랑금이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일단 대부분 시중에 이제 알려진 정보로는 빛을 너무 센 빛을 보면 안 된다. 그쵸? 근데 저희가 일단은 센 빛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예전에도 한때 유명했던 게 전국의 복랑금 병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요만한 거에 뭐 한 7, 80만 원 하던 시절, 그 시절부터 문제가 생기면 저희 집으로 전국에서 다 갖고 왔거든요. 그때 뭐 여기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때 스티뮤 사용하시는 것도 그때 많이 늘었고 아무튼 이것저것 그때 제가 전국에서 갖고 오고 삽목판 하나에 몇 개 꽂아 있으면 그때는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던 가격대였어요. 한 5년, 6년 전? 그때 이제 갖고 오신 분들 거, 그 다음에 여태 제가 키워온 방법에서 기준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키우던 기준의 방법이 제가 관리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거든요. 그게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금은 햇빛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선입관들이 있었어. 근데 저는 거꾸로, 금은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절반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품종보다, 금은 빛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확실한 건 차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식물이 맛이 가는데 특히 방울복랑금은 더 그래요. 우리 그냥 단순해. 노란색 부분이 햇빛에 탄다? 뭐 문제가 된다? 그것도 뭐 과하게 되게 땡볕 오래 해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한 차광이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 자체, 개체 특성.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어떤 식물의 금을 키우기 전에 그 돌연변이의 전 단계를 보고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방울복랑의 돌연변이가 얘라고 알고 있죠. 저도 그걸 알고 있어. 방울복랑이라고. 방울복랑은 몇 년도냐? 그때 몇 년도냐? 일본에서 수입이 돼서 국내로 이제 증식이 됐는데 방울복랑금도 그 일본에서 수입이 됐을라나?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울복랑 얘의 변이가 이거라고 치면 방울복랑의 특징은 병이 없어요. 얘는 방울복랑을 물러 죽이신 분이 계시나?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토양전염병에 잘 걸려서 얘가 줄기가 물러서 죽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거의 없을걸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 저희 아파트라니 이 하우스 위치의 특성이 전국에서 매니아분들도 오시지만 집 주변에서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어떻게 키우냐면 거실에서도 많이 키워요. 그러면 이 방울복랑이 거실에서 키우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잎이 후두둑 떨어져. 최근에 갖고 오신 손님 거 한번 같이 이제 사진 올려드릴 건데 잘 보시면은 줄기가 깨끗해. 근데 잎은 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 거실에서 키웠죠. 바로 대답이 네, 그렇죠. 왜냐면 다육이는 뜨거운 빛을 싫어하고 한다니 또 그분들은 또 거실에서 키우신 거야. 그냥 그 정보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아무튼 잎이 줄기가 토양전염병의 증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아가보이데스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잎이 후두둑 떨어졌으면 줄기가 썩었잖아요. 그게 이제 후사리움균이라든가 토양전염병에서 발생을 하는 줄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병증의 원인인데
방울복랑 이런 코딜레돈 계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 달라. 물론 일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증세는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빛이 부족하면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거리대에서 그냥 여름을 났거든요. 이게 없어요. 비닐이나 뭐나 없어. 근데 흙도 이거 저희 그냥 일반 배합토에다가 펄라이트나 좀 섞은 거고 일반적인 건더기가 많은 흙이 아니에요. 물을 지금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물론 이 상태에서 계속 비가 우두두두 오면은 쏟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있는 게 일조량 햇빛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분을 영양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고, 아까 지금 카페에 다시 그 사진을 그 카페에서 문의 주신 분 그걸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반점만 있는 부위만 떨어졌어요. 잘 보시면 여기도 요런 것도 있다. 요런 건 이제 상처라고 볼 수 있고, 상처가 병반이 확대된 거고. 잠깐만, 제가 얘를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신엽 유령잎들은 괜찮은데 요 밑에 보시면 어때요? 요쪽하고 여기는 이미 말랐고, 여기도 이쪽 부위도 말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반점 생기고. 그럼 보시면 녹색의 광합성을 하는 잎의 형태가 거의 없어요. 얘도 이거 뭐 붙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떨어진 잎이구나. 없어요. 그 다음에 줄기도 노화가 돼 있고, 당연히 여기에서 신엽에서도 없어요. 그러면 물을 준다 해도, 햇빛을 많이 보여줘도 영양의 양분의 이동이 덜 되겠죠. 얘네들 뭐 여기도 잘 보시면, 자, 요쪽 방면에서 노란 잎이 이렇게 끌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일부 녹색이 있고요. 당연히 잎끝이 어떻게 돼? 제가 이게 햇빛에 탄 게 아니고 영양의 이동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한 거죠. 그러면 요 뒤에 거 보실까? 얘는 보시면 중간중간 여기는 약간의 복륜의 형태.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유령잎, 노란색 올금이라고 칭하는 그런 형태. 여기도 있는데 괜찮죠? 이거는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복륜하고, 그러니까 녹색 광합성을 하는 잎하고 유령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끊지도 않았고 영양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물을 끊지 않았다는 건 물도 빨리겠지만 흙 속에 있는 양분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광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가 입구 쪽이거든요. 빛이 어느 정도 계속 들어와. 하루 종일 들어오는 데는 이쪽이고 이쪽 라인이고, 그러다 보니 잎이 후두둑 떨어진다는 거는 영양이 부족. 영양 부족이라는 거는 물이 안 들어가도 영양 부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잎이 없을 때, 소위 말하는 B급, 얘도 지금 A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륜이 골고루 들어간 걸 A급이라고 칭하면, 자 보시면 오른쪽을 A급이라고 칭하면 왼쪽을 B에서 C, D까지도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그 복랑금 한참 비쌀 때, 수년 전에 수십만 원 할 때도 카페에 제가 보시면 방울복랑금 잘 고르는 법, 거기 기술이 되어 써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복륜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적당한 빛만 보여. 적당한 빛이라는 건 사실 대중 없는데, 이렇게 생빛을 받아도 잎이 떨어지질 않아요. 비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물론 한여름이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열대야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을 거의 안 주겠죠. 물을 안 준다는 건 영양의 이동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빛만 보여주고 햇빛만 보여준다면은 B급하고 C급 외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카페에서 올려주신 분, 그분 이렇게 사례를 딱 보면은 요쪽 잎들이 B급인 거죠. B급이 아니지, 완전 유령 C급이지. C, D, E, F, 그냥 아예 쓸모없는 잎.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여름이 아니고 봄, 가을의 날씨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물을 주고 영양을 주는 데를 흡수를 해서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통한다면 붙어 있는데, 지금은 지금 보니까 거리대에서 차광을 하셨고, 차광막이 몇 프로냐고 하니까 60% 정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장마잖아요. 그 비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죠. 그 다음에 색상을 봐도 은은해. 그 햇빛이 완전히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성질이 햇빛을 못 받으면 잎이 떨어지는 애를, 그 다음에 B급하고 C급의 그 유령금이 있는 애를 햇빛도 못 보고 물도 거의 못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반점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똑 힘없이 떨어져 버렸네.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약을 친다 한들 호전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병으로 보진 않고 아까 말씀대로 생리장애라고 봐. 그래서 보통 예전에 그래서 복랑금 한참 비쌀 때 어떤 게 이제 유행하듯이 그때 그 방법이 했었냐면은 일단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선풍기 앞으로 가. 근데 비쌌으니까 뭐 하나에 막 수십만 원 했었으니까 요만큼만 돈 100만 원 나던 시절이었어요. 선풍기 하루 종일 틀어놔. 그 다음에 그러면 햇빛 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실로 끌고 가. 어떤 분들은 햇빛 안 보여준 상태에서 에어컨도 틀어주고 막 그렇게 하셨어. 근데 결론은 후드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국에서 갖고 오신 분들 뭐 3천, 4천, 한 7천만 원 투자 정도 하신 분들 싹 한 방에 우두두 떨어지는 거를 제가 그해 겨울까지 여름에 사고 난 거를 플러스 원가 복귀 시켜주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전에 저 여기 마당 여기 요 조만큼 뜯기기 전에 밖에서 키웠어. 얘네를 햇빛에 정반대로 키웠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물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더 좋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인 토양 전염병의 특성하고는 다르다. 너무 햇빛을 저처럼 무식하게 이렇게 생빛을 보여주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동쪽의 빛. 제가 가끔 지금도 삐들삐들한 다육이가 있으면 항상 어느 쪽으로 이동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면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동쪽의 빛이 아침에 해가 뜨고 천천히 빛이 들어올 때가 식물이 제일 좋고 사람한테도 좋은 빛이거든요. 그런 곳에 위치하면 더 좋은데 우리 집은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거리대로 나가긴 하되 지금 만약에 패턴이 거리대에서 키우신 분들이 A급을 기준으로 이렇게 녹이 골고루 있고 약간의 B급이 좀 섞인 거 기준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패턴으로 키우시는 게 좋고요. 되게 뜨거울 때만 우위에 차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옅은 그늘막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다만 B급에서 C급의 유령급이 많은 형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어. 왜냐면 뿌리는 둔화가 되지, 물도 안 주지, 고온이지. 일반 다육이 정상적인 녹색잎을 가진 식물도 힘들어하는 시기니까 당연히 더 그러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잎이 후두둑 떨어져요.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아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줄기 쪽에서 잎이 나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병으로 보지 않고 살균제를 무턱대고 치진 않아요. 정상적인 범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생리장애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키우는 환경이 우리나라의 조건, 날씨 조건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지금 카페에 올려주신 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늘막을 걷어주셔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그늘막을 지금 걷어줬어. 그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늘에서 키우고 있었잖아. 이렇게 막아서. 그늘을 해체해주면 잎이 어떻게 돼? 아이고 나 햇빛 좋아하는데 더 붙어 있어야지, 살아나야지 그럴까? 한 방에 화상을 입지? 그래서 제 방법은 천천히 햇빛을 보여주시고 가급적 물도 주시고, 이때 어느 정도는 영양을 주셔도 돼.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는 똑같거든요. 힘을 좀 북돋아주는 거, 칼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액체 영양제가 있으면 물에 타서 좀 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그 전에 지금 만약에 이제 내년에 다시 키운다 싶으면 최대한 햇빛을 보여주시고, 웬만하면 A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복륜이 들어간 A급을 고르시라는 거죠. 키우다가 B급으로 전향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골랐을 때는 새순부터 녹색잎이 나오는 복륜을 고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즘 가격이 많이 또 싸졌으니까. 그래서 방울복랑금은 되게 재미있는 식물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 조직배양 요거 수업을 교육을 받을 때 해외에서 이제 논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식물 특성마다 이제 pH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배양 할 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딜레돈 특성이 뭐가 있었냐면 안티박테리아라는 성분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약재로도 사용을 했던, 그때 물론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 복랑이 아니라 뭐 다른 거 복랑, 우리가 얘기하는 원종 복랑 그런 거 말고 진짜 원종, 진짜 순수 원종 코딜레돈이 그런 종류에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지. 교수님, 그러면 식물 자체가 안티박테리아 그런 성분 자체를 지니고 있으면
일반적인 세균성 질환이라든가 뭐 곰팡이성 질환이라든가 그런 데에 더 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 실제로 방울복랑이 뿌리에서 물러서 죽고 줄기가 물러 죽는 그 형태는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잎만 후두두 떨어질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무식하고 과격하게 키워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또 하나, 화분을 쓰실 때 조금 타이트하게 쓰시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생리장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뭐 온도의 스트레스,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만 식물 자체의 뿌리가 꽉 쪄들었을 때 또는 뻗지 못했을 때 그런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뿌리 자체가 위축이 돼 버리면 물이나 영양을 먹고 흡수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울복랑금이나 다른 금품종 같은 경우는 화분을 조금 여유 있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막 되게 크게 키우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화분이 조금 큰 듯한데 이런 것도 괜찮아. 이거는 뭐 되게 막 붙여가지고 뭐 관상 가치가 있고 그런 식물은 아니잖아요. 너무 막 작게 잎을 만든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해 주는 방법으로 키우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무식하게 비도 때려 맞고 차광도 안 하는 데서 살고 있으니 지금 당장 여름은 벗어나지 않았지만 똑같이 그 문의 답변이라네, 글 올려주신 그분은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완전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잎이 삐리리해졌죠. 얘는 무차광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물 빠지지 않는 흙에 그냥 있어도 여태까지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충분한 햇빛은 보여주시라. 하지만 갑자기 야 햇빛 보여주래 해서 홀라당 벗겨놓으면 다 화상이 있습니다. 천천히 길들여진 곳 동쪽의 빛이 아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스팀유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섞어서 넣어줘 보시고 햇빛 훈련 천천히 시켜가면은 B급, C급의 그 유령금 노란색 부분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지만 나중에 이렇게 줄기가 살아남는다면, 어딨어? 줄기가 버텨준다면 나중에 잎이 또 떼글떼글 나올 거야. 근데 많이 싸졌잖아, 그쵸? 그냥 새로 사. 그냥 가을에 택배로 보내줄게. 새로 사. 200개 보내드려? 엄청 싸졌으니까. 콜? 또 하나, 궁금하실 때 뭐 질문하시면은 뭐 제가 카페라든가 뭐 유튜브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낯익은 닉네임을 보여야 저도 말씀이 되게 성의 있게 가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소통을 해야 그게 좋지. 그쵸? 자기들 궁금한 거 막 홀라당 물어보고 확 내빼는 것보다 평상시 영상이나 카페에서 댓글 뭐 사진 올리라고는 저는 말씀 안 드려. 제가 쓴 글이 자꾸 넘어가서 사람들이 뭐 저기 찾아주는데 힘이 들어. 뭐 사진 올리는 거야 가끔씩 하시는 거지만, 가끔씩 제가 쓴 글이라든가 그런데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른 분이 올려주신 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활동을 좀 하시면 제가 아주 많이 성의 있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찍어서 올려서 드립니다. 저 내일 땡땡이십니다. 몽이 고향 가야 돼. 몽이 고향 방문. 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몽이 고향 방문을 가는데 몽이 놔두고 가야 돼. 거기가 개판인 동네라 왜 개판인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